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방송해야 된다. 그래도 이 방송이 그만큼의 필요하고 지역에서 존재감 있는 방송인가 봅니다. 그럼요. 저한테 가끔 문자 와요. 막 저기들이 잘 듣고 있다. 막 그러면서 뭐 문자도 오고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는 안 그래? 아직까지는 많이 있어. 저한테는 안티를 안 하고요. 맞을까 그랬는지 안티 안 왔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 요번에 1주 정도 빠졌잖아요. 빠지니까 궁금한 거야. 사람들이 왜 안 올라오나. 그래갖고 그냥 평소보다 카페가 더 북적거려요. 접으려 그러나. 드디어 버티다. 이제 접으려 그러나 보다, 이러고. 평소에 막 한 몇 명 안 들어오는 카페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사람들이 왜 안 올라와. 이거 하면서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 고맙지 뭐. 예, 농담이었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영리 집행장님이 중요한 얘기다.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소집이 됐습니다. 일종의 청탁 방송이네. 아니 근데 우리 고정이 화요일 날 녹음인데 꼭 집행장님만 오면은 월요일로 바뀌네. 개인이 일정을 완전 개무시해. 아니 그래도 182등으로 6등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면 나머지 따라갑니다. 조용필이니까 옆에 저기 짜잘한 가수들은 그냥 가서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이만한 게스트도 없어 우리. 또 없으면 우리끼리 할 뻔했어. 저희 오늘 요번 다룰 주제는 요번에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왔고 근데 정말 많이 오기도 했지만 아마 역사상 최고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많이 온 비였죠. 그래서 여기 제가 그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흥천면에 361mm가 왔대요. 그리고 대신면은 302mm인데 이게 10시 35분 이후에 기상 관측기가 고장이 나서 이게 관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02mm까지 관측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양이 왔고요. 그래서 그 비가 많이 온 쪽에 이제 흥천, 대신 이쪽에 많이 이렇게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 피해가 많았는데,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계속 그 4대강 문제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구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표한 걸로 보면 그 여주군이 피해를 입은 것이 260억 정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220억 정도. 예, 261억 4,134만 8천 원 정도가 계속 늘어나네.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계산이 260억에 가까운 이제 피해 중에 많은 부분이 그 지천에 피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천에 피해가 난 것이 4대강과 이제 어떤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4대강을 추진할 때 이번 정부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그 4대강을 추진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가 지천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지천의 피해가 많을 거다. 그러니까 지천을 하려면 지천을 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본류를 많이 계속 건드렸단 말이죠. 알고 봤더니 감사원에서 이게 개운화용이었다고 이제 밝혀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비가 많이 온 것 때문에도 또 드러났다. 것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아마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수해 지역을 방송사에서 연락이 계속 오고 신문사 연락이 와서 돌아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 즉 수해가 저감된 게 아니라 급증시켰다. 이게 완전히 입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재앙되어서 바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대신면에 연고가 있어가지고 대신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네. 한번 영진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4대강 덕분에 이 정도라고. 실질적으로 대신면은 면수해지가 잠겼는데 거기 계신 분도 그러더라고. 그래도 4대강 저랑 전화 통화하는데
그 4대강 잘못해갖고 그런 걸 때, 아니라고. 4대강 해놔서 이 정도지.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다고. 그게, 저 여기 정말 할 얘기가 있는데, 그게 본인이 한번 여당을 찍으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선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을 집중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히 제일 첫 번째 투표하는 사람들을 가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민주당을 찍도록 하는 운동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자기들이 한번 여당을 찍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4대강을 찬성 이미 했잖아요. 그러면은 4대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100명이 죽고 200명이 죽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4대강은 무조건 잘한 거고 유신도 마찬가지고 독재도 마찬가지고. 자기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이걸 자기 선택은 맞은 거였어요. 그것이 신념이 참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그렇게 주민들은 4대강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덕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위원장님은 정반대로 4대강 때문에 당신네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기존 생각을 갖다가 뒤집어 버려야 된다는 얘기거든. 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안 그러면 유언비어 유포가 되는 거야. 대신면 같은 경우에 옆에가 이제 곡수천이에요. 역학조사를 곡수천. 가죠. 곡수천이에요. 곡수천인데 주민들 말씀처럼 맞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로 상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천 깊이가 10m다. 그런데 물 차는 것이 한 9.5m까지 올라왔다. 근데 4대강 사업으로 50cm를 낮췄다. 그러면 그 얘기가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곡수천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실제는 낮아진, 그러니까 제가 하천 쭉 돌아보니까 어디냐면 하천 깊이가 10m면 실제는 5m, 6m에서 물이 흘러가고 끝났어요. 나머지는 공사를 전혀 안 했어도 늘 그렇게 물이 빠지는 하천이라는 얘기죠. 그럼 도심하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당 100ml를 견딜 수 있게끔 하수관거를 만들었냐. 하수도 구멍. 또 하나는 기울기를 그렇게 잡아줬느냐. 그리고 그 하수도 구멍에는 항상 토사가 쌓이거든요. 그걸 청소했느냐. 그러니까 요번에 대신면 수해에서는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하수관거 청소했느냐. 그 다음에 하수관거 설계가 얼마로 되어 있느냐. 이 얘기가 먼저 얘기가 됐어야지 딴 얘기. 그러니까 그 어린애 아이들이 갑자기 꿈을 꾸면 그 현실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처럼 그런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는 수해에 대한 거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대신면에 수해난 거는 이제 4대강 판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준설도 적치해놨던 거 그게 물의 흐름을 막아가지고 그랬던 거지 4대강 자체는 아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신면 시가지 홍수에 대한 거는 국지성 폭우에 의한 일시적 홍수예요. 수해. 근데 그거는 그대로 가고 또 하나는 양촌리 준설토에 의해서 거기는 막았죠. 그러니까 물길을 막아서 4대강에 의한 정말 피해죠. 오히려 4대강 사업에 의한 그건 계속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요번에 다리가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건 하나예요. 네, 근데 또 무너진 거가 있어서 이게 뭐냐? 다리 몇 개 무너졌어요, 여주에서? 지금 4대강 사업하면서 요번에만 2개 무너졌고요. 왜냐면 지금 전북교가 유실됐고 복대 삼리 농로다리는 지난번 신진교처럼 중간에 뚝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전북교는 강으로부터 한 700m? 네. 그러다 복대 삼리는 2km예요. 그럼 이런 다리 교각이나 이런 분들이 붕괴되는 상황들이 기존 홍수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발생됐다라고 우리가 보시는 건가요? 무조건 그렇죠. 이게 세계적인 어떤 하천 전문가들이 오셨거든요. 독일에서 헨리 프라이제 박사, 그 다음에 콘톨부 미국에 있는 교수, 쭉 일본의 다나카 교수 다 왔었거든요. 그분들은 이 수로를 파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했는데 오자마자 하는 게 다리 다 무너진다. 제방 무너진다. 그 얘기를 계속 떠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무너질지 몰랐어요. 근데 그 외에 5개가 지금 그러면 아무리 4대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입증 물증을 제공할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했겠어요? 대비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강을 너무 깊게 파놔가지고 그러니까 다리 밑에 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 진짜 물어봤어요.
그 워낙 세계적 석학들이니까 시멘트 아니라 모르마가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그 강이랑 지천이랑 접 구역에 경계에 또 보호를 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역행 침식은 안 일어날 거 아니야. 끝도 없지 그렇게 하서. 그쵸. 끝도 없는 공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번에 피해액이 나중에 이제 역학조사가 될 건데 이거는 국정감사 감이에요.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피해액의 한 50% 이상이 4대강과 관련된 피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들 오시면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전체 그 피해 건수가 403건인데. 여주에만? 네네. 그러니까 요번 수에. 네, 요번 수에. 예. 요번에 수에 그런데, 교량이, 이쪽에 교량이 하나 부서졌고, 수리시설이 73개소, 하천이 45개소, 소하천이 53개소인데요. 이 집계액을 제가 한번 더 해봤어요. 그랬더니 137억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53%가 넘어요. 총액이 261억인데 140.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와 비슷한 그 2009년도 때도 수해가 났어요. 그때는 4대강 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도 이번호와 비슷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하천 피해가 아주 적었어요. 그러면 비슷한 2009년도 그 이전의 홍수하고 비교해 보면 왜 하천 피해가 급증하고 있냐? 보세요. 4대강을 통해서 딴 건 다 관두고 하천 피해는 막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천 피해가 왜 급증했느냐? 4대강 때문이다. 강을 깊게 파서 유속이 너무 빨라지니까 총알이가 파괴력이 이게 5배 이상 높아진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거에 의한 하천 피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주군에서 왜 자료를 안 주느냐? 이게 뭐냐면 구체적 장소를 다 밝혀주는 순간 다 조사가 가능해요. 가보면 그냥 보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잘 그 뭐 이렇게 건축 토목 이런 거 사실 일반인들이 아는 사람 잘 없죠. 네네.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폭포 같은 거에 비유가 되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네, 적절합니다. 예,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그래서 위에 이제 거의 이제 균일하게 이렇게 지나가던 물길이 나이아가라 폭포 6m를 팠단 말이죠. 6m의 비밀. 6m를 파고 보니까 그런 폭포가 생겼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폭포가 생기다 보니까 물도 이제 거기서 이제 점점 침식이 되는 수밖에 없고 점점 깎여서 안으로 먹혀 들어가는 거고 네. 그렇게 될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비탈도 좀 깊게 되고 네네. 그러면 이제 기초가 되는 모래 자갈 이런 것들도 쓸려 나갈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이제 이번 홍수 때 저는 이제 북내 쪽에 살기 때문에 그때 금당천 앞에서 그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사실은 보이더라고요. 아, 눈으로.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거기 살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금당천 그 다리 밑에가 그렇게 물이 위로 그러니까 물이 속력이 너무 하니까 돌다가 위로 솟는 거예요, 물이. 그래가 거꾸로 돌아가지고 하는 정도가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멈췄어요, 옆쪽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한테도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야, 세상 이런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런 물을 처음 봤다 했는데 물이 돌다가 도는 정도가 지나치니까 위로 솟아요, 거꾸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보이더라고요. 미처 못 빠져나가니까. 지금 부대끼는구나, 말씀하신 거 얘기할게요. 물이 솟는다고요? 물이 솟습니다, 위로. 못 나가니까 이게 덤블링 하듯이. 아니 너무 빨리 나가니까 다리 교각 부분에서 위로 이쪽에 교각에 부딪히니까 이쪽에 빈 공간이 생겨버리잖아요. 네.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압력은 이렇게 앞쪽으로 네. 전진을 하니까 이 안에가 비어버리니까 물이 거꾸로 돌아서 이쪽에 도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도는 힘이 너무 세니까 이게 이렇게 물 속에서 도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탁 쳐버리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알이 속도가 빠르니까 파괴력이 증가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되냐면 물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1m, 사방 1m가 1톤이에요. 세제곱미터가. 그게 땅을 때린다 그러면 1톤의 힘으로 계속 우리 뭐 포크레인 이런 거 막 때리는 거죠. 그게 수도 없이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데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한 지역별로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지역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전북 교강 유실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양촌리 준설도 문제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고요. 근데 복대 삼리 농로다리 붕괴 문제가 좀 돼야 되겠고 대신면은 실제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도심하천에 대한 도심 피해 사례 좀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흥천면 하다리. 예. 거기에 그 붕괴사인데, 예. 거기 갔더니, 거기에 붕괴사고는 도대체 뭐냐라는 예. 얘기고, 더 무서운 거는 지금 옥천리는 저수지가 무너졌어요. 예. 이것도 인재다. 근데 그게 왜 인재냐. 이런 얘기까지 한번 좀 토막 쳐서 하나씩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예,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먼저 그러면, 주요 피해 상황이 그 여주군에서 밝힌 사고는 이렇습니다. 주택 침수가 32가구에 65명, 그 다음에 수용 인원이 13가구에 27명, 그리고 구호 물품 배부 현황이 응급구호가 32개, 뭐 치사구호 13개 이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국지도 88호 전북교 교각 유실, 그리고 대신면 옥천 저수지 제당 붕괴, 국도 37호 도로변 산사태, 북내면 상교리 사망사고, 그 다음에 실종자 한 분이 계시고요. 네,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리고 하다리, 제일 요번에 그 많이 언론에서 집중하고 또 도우러 많이 오셨던 산사태가 났던 하다리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 교각 문제 먼저 조금 더 얘기하죠, 뭐.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지금 읽어주신 주요 피해 중에서는 사실 4대강하고 관련됐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전북교 교각 유실밖에 없거든요. 그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4대강하고 관련된 건 교량 하나죠. 여기 나온 건 그래요. 네, 수리시설 있잖아요. 저수지, 옥천 저수지. 수리시설이 다 하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수지 무너지고 막 이런 거 있죠. 수리시설에 대한 얘기 또 얘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천 45개소 9,000m나 유설됐어요. 하천이. 근데 그것이 33억 5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소하천 21억 5천만 원.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피해액으로도 봐도.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가옥 피해 이런 거는요, 지금 피해액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네요. 오히려 적어요. 네. 지금 사망사고는 안타깝지만 3분이 되셨고요. 다른 거, 구조적으로 여주에 있는 하천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 저도 보면 이제 이게 그 지천의 그 피해 부분들은 4대강 부분으로서 그 연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근데 저수지 부분들까지 이게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수지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지천은 직접 강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물의 유속 자체를 그대로 직접적으로 받지만 저수지는 물을 저장해 놓는 곳이기 때문에 방류의 속도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천하고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속력도 그 저수지 자체에서 조절이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좀. 그 얘기가 아니라요. 저수지를 제가 가봤더니 거기가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그러니까 귀국산장 같아요. 그냥 오래된 저수지가 무너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22조, 여주만 1조 5천억 정도 쏟아부었어요. 그 중에 단 몇 푼만 여주 전 지역에 있는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만 했으면 예방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안전진단 없이. 말씀은 그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 중에 일부가 사실은 수리시설을 점검했어야 되는데 점검 안 하고 그 돈을 4대강에 다 부었기 때문에 수리시설이 이제 붕괴되는 사고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수리시설에 대한 거는 올해 노후화된 거는 진짜 써야 되는지 쓰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인명사고로. 그러긴 한데 어쨌거나 4대강 사업과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짓기는 좀 무리는 있는 건 그거는 사실이네요. 맞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4대강, 그러니까 제방 붕괴가 요번에 옥천 저수지 붕괴는 4대강의 때문에 그런 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피해자다. 4대강 예산이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연구하고 어디가 가장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데서 나온 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해 예방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지천이나 수리 시설 모든 걸 포함하는 부분을 같이 해줬었으면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주장이 그 전에도 있었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옥천 저수지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그 일제 강점기에 처음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꽤 되죠, 그때인지가. 그리고 그 이후에 60년대가 70년대 한번 보수를 한번 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냥 쓰고 있었던 저수지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미 여주에서도 뭐가 나왔냐면요. 시간당 강수량이 100mm가 넘는다는 것은
지표를 계속 보여줬어요. 근데 이걸 무시한 여주군 전체에 조사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기후변화가 어느 정도 심하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 500년 빈도 홍수. 500년 만에 처음. 1000년 만에 한 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남한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남한강은요. 여주에서 1000mm 홍수가 갑자기 쏟아져도 강이 별로 안 올라가요. 자, 팔당만 안 잠그면은 상관없다는 아니요. 얘기죠. 팔당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신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뭐냐면 충주댐 방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주 홍수는요. 충주댐에서 방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초당 9,000톤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실제는 초당 13,000톤의 물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쭉 올라와요. 강물이 쭉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지천에서 물이 못 빠지면 여주는 대홍수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홍수는 어때요? 남한강 저 단양 쪽 비가 안 왔어요. 아랫역 비가 안 왔잖아요. 그렇구나. 충주 때문에 방류 전혀 없었고 남한강에서 여주만 비가 확 온 거죠. 300mm. 강물 하나도 안 올랐어요. 강물 높이가 안 올랐어요.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홍수가 그걸 왜 하냐면 비가 많이 와서 물 구경 가려고. 여주 사람들 물 구경 가거든. 아시죠? 뭐 아닌 것처럼 왜 또 나만 나쁜 놈 만들려. 여주 사람들은 물 구경을 가요. 물이 많이 오면은. 그래서 물 구경을 갔는데 아니 물 구경 수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홍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각인된 이미지가. 아까 보면 4대강의 찬성에 대한 부분들로 자신의 의견의 정당성들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도 있겠지만 홍수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강을 넘실넘실 물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넘치는 다리에 물이 차갖고 교각이 저도 봤습니다. 저도. 찰랑찰랑하게 돼야죠. 근데 이 구치성 호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4대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지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이 예상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부터는 계속 그렇죠. 근데 그때 그래서 이제 이명박이가 4대강 사업 끝나고 나면 지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지천 사업으로 잡은 예산도 4대강 사업만큼 많았거든요. 더 많았던 것 그럼 같은데. 지금 그만한 돈을 갖다 지천에다가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방을 높이지 않고요. 옆에 땅을 사서 홍수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강이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면 강길은 어디가 자기의 길이냐면 산과 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왼쪽 산 밑이 물길이었고 언제는 오른쪽 산 밑이 물길이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지금 제방으로 딱 묶어 놓은 거죠. 온몸을 묶어 놓은 것처럼. 근데 얘가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인이 움직이면 제방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와 수해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홍수는 못 막아요. 하늘에 물 내리는 거 못 막잖아요. 근데 수해 예방이거든요. 수해 예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인명 피해를 막아라. 그리고 재산 피해를 막아라요. 근데 수해의 대부분이 뭐냐면 사람이 강에 덤벼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요번 수해의 특징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강에 덤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인명피해 나신 분들 전부 다도요. 세 분 다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산자락 밑에다가. 네. 그러니까 두 분은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이 방송 듣는 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산에서 물이 좀 샌다.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요번에 그 하다리 갔더니 그 위에 있는 할머니는 어떻게 피해 나오셨냐면 갑자기 산에서 폭풍과 치듯 집을 공격하니까 할아버지가 창문으로 업어서 피해 가셔서 그분 사셨고.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집 구멍이 대포 쏜 것처럼 구멍이 뻥뻥 뚫린 데가 있거든요. 그 밑에 집. 거기는 아주머니가 주무시다가 뭐가 이상하니까 집 밖으로 현관문 나오자마자 집에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다 사신 거예요. 근데 딴 분들은 뒤에서 막 비가 오는데 거꾸로 위험한 뒷산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댐이 무너져 뻥 하면 1초 내에 그냥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그 실종되신 할머니도 실제는 실족사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옆에 가시면 안 돼요. 이럴 때. 그래서 사람이 덤비면 그때 큰 화를 근데 시골 분들은 꼭 비 오면 논에 가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전에 아마 2007년인가 8년인가 꽤 오래 전인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천하고 가남 태평양 사이에
말 그대로 또랑에서 사람이 빠져 죽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우리 왜 그 막아놓는 거 있잖아요. 왜 보도 블럭 같은 거 해서 조금 먹었는데 거기 낀 거야 발이. 껴서 넘어진 거야. 못 일어난 거야. 그 또랑물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또랑이 말 그대로 깊지도 않은 또랑이에요. 깊지도 않고 한 1m도 안 되는데 그 물이 계속 빠르게 쏟아져 나오니까 한번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해서 죽은 거야. 저는 순식간에. 여울에 한번 요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여울에 넘어져 본 경험이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넘어지자마자 뭐냐면 그 충격에 깜짝 놀라고 돌 있죠, 돌에 온몸이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시절에가 굉장히 어려워. 그게 이제 그래서 위험해요. 물이 무서운 건 아닌데 저는 그래 답답한 게 그 생각으로 제가 왜 지천공사를 아까 물어봤냐면 우리나라 여력에 그만큼 또 뭐 20조를 갖다가 다시 지천공사에다가 일시적으로 쓸어받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역행침식으로다 가면 어차피 강바닥이 다시 메꿔질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파는 게 만약에 그냥 냅둔다면은 몇 년 걸릴까요? 다시 메꿔져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속도면 강은 금방 회복돼요. 왜냐하면 거꾸로 지금 많이 무너진다는 건 그만큼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보를 살리겠다고 준설 작업만 안 하면, 그죠? 준설 작업만 안 하면, 뭐 몇 년만 고생하고 나면 원위치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보를 뭐 부실 거냐, 어떨 거냐, 이건 2차 문제고요. 먼저 들어야 돼요. 지금 왜 들면 보 개방 안 하는 네, 상시 개방 안 하면 뭐가 문제냐면 물이 썩어서. 그렇죠. 물이 썩고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급속도로 나오는 역행 침식을 못 막거든요. 그러면 보호의 기능이 상실돼요. 강이 깊어졌던 게 토사로 꽉 차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준설하면 또 역행 침식되고 지금 또 돈 들어가야 어쨌든 지금 이게 보가 가동보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굳이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막아놓는 이유가 그럼 뭐라고? 존재의 의미를. 요번에 감성 발표. 존재 의미? 네, 존재 의미죠. 발표 났잖아요. 운하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운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상태에서 가동보 자체를 물을 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들어 올릴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렇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안 그러면 보가 아니라니까. 아니, 그거 뭐냐면은. 존재 의미. 지금 보를 드러나서 지금 물 수위를 낮춰놓으면 4대 강을 만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를 안년이 없으자 그럴까봐 이제 겁나는 거지 이제. 더 비극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요. 요번에 홍수 때 물 많이 내려가잖아요. 이때 뭐 해야 돼요? 터빈이라도 돌려서 발전이라도 하잖아요. 발전 안 합니다. 비 많이 내려올 땐 발전 안 하고 비 없을 때만 강물이 쪼그라들 때만 발전합니다. 근데 이 발전수가 뭐냐? 충주댐 물을 가둔 거를 굉장히 어렵게 가뒀거든요.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지 용수를 하기 위해서 거꾸로 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충주댐에서? 네, 충주댐 물을 쓸데없이 소모하는 거죠. 4대강 때문에 충주댐 물을 소모하는 더 비용이 크게 발생되는 거예요. 왜 발전을 못 하느냐? 터빈을 돌리자마자 뭐예요? 이물질이 껴가지고 터빈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보에 있는 발전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에 있는 세 개의 제가 다 조사해봤잖아요. 발전 안 하고 있어요. 수수력 발전소. 그러니까 물 많을 때는 발전 안 하고 물 없을 때는 가장 비싼 충주댐 물을 강제로 흘려보내는 거죠. 차라리 물레방아를 돌려라 거기다가. 대형 물레방아를. 물레방아 돌려서도 발전을 할 수 있어. 어차피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 그러니까 물레방아 돌려서 차라리 옛날처럼 물레방아를 돌리는 게 아니, 물레방아를 대형 물레방아를 돌리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시청 모든 전기를 그걸로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 폭이 한 1m 되는 그런 데다가도 설치해 갖고 해요. 차라리 물레방아 일본에서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곡수천 상류까지 또 올라가 봤는데요. 하천 밑이 나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조건 역행 침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나야가라 폭포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폭포가 그렇죠. 자꾸 밀려오고 있는 거. 곡수천 곡수리에 있는 그 곡수다리도 사실은 그건 4대강하고 상관없이 한 4, 5년 전에 새로 만드셨죠? 예, 그 무너지고 요번에 저도 그걸 알았는데
그것도 그 영향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무너지는 구조를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무너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무너진. 유속이 항상 빨라지면서 이거는 요번에 인제대 박재현 교수가 올라오셔서 이거 조사할 거거든요. 왜 전문가의 진단이 중요하냐면요. 전문가의 진단, 과학적 분석을 딱 해놓으면 이 문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아니, 근데 박창근 교수가 어떤 그때 주장했던 거다 인정 안 했잖아요. 박창근 교수하고 달라요. 요번에 박창근 교수 얘기했던 데는 그 전북교, 거기는 그 전북교 있는 데만 팠고 강은 안 판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애들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강을 안 팠기 때문에 역진십시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요번에 그 복대 삼리 거기는 강으로부터 2km고 복대리요? 예, 복대리. 복대 삼리 거기 다리가 지금 두동강이 다 쪼개져 버렸는데 네, 아까 사진 봤습니다. 무조건 그 역행 침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할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정부 측에서 그 여주군에서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말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면 복대 삼리 지금 뭐 얘기 막 그냥 그 두서없이 논란이 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공공시설 피해 보면은 복대 삼리는 여기 추정 이게 안 됐거든요. 안 보여요.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량에 보면 네, 교묘하게 숨겨놓은 거예요. 교량이 이게 전북교잖아요. 네, 그렇죠. 교량은 전북교고 그다음에 복대 삼리 다리도 무너졌으면 교량 피해가 2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밖에 좀 계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전북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천 안 팠잖아.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데 구체적 피해의 교량 하나가 또 나오면 우리 쫓아가잖아.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액도 기타에 넣는지 어디다 넣는지 숨겨놓은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하긴 했다는 건가요? 그럼? 피해액에는 넣겠죠. 피해액에 넣었는데 기타 교량 등등. 기타 어디다 36개소 넣는지 숨겨놔버린 거예요. 숨겨놨나? 일단 그래야 뭐냐면은 거기 국가로부터 재난 무슨 보상비 이런 거 받을 때 받으려면 이거 넣어놔야 이게 그러면 지금 처음에 작년인가요? 신진교 무너지고 여주에서 그러면 3개 무너진 건가요? 5개. 또 제가 구체적으로 천별 아니 올해 2개 이번 홍수에 2개. 작년에 신진교. 한번 들어보시죠, 뭐. 네, 어디 무너졌냐면요. 네. 그 상류서부터 내려갈게요. 강천보 바로 위에 있는 연양천의 신진교가 무너졌고요. 신진교, 예. 네. 그건 유명하니까. 그리고 네. 금당천 위에 그 세월리가 아니라 여기도 세월교예요. 그게 무너졌습니다. 이건 언제 무너졌죠? 여주보로부터 상류예요. 그것도 2009년, 2010년인가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해서 떠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보수해요.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런 다음에 대단하십니다. 예, 여주보 바로 위에 한천이 있거든요. 한천 여주보 바로 아래에요. 거기는 용머리교가 뚝딱 부러졌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곡수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곡수촌에 지난번에 그거는 저는 부서졌다는 것만 새로 만들었다는데 곡수촌에 다리 또 하나 있죠. 그것까지 하면 6개예요. 또 이번에 그 밑에 복대 삼리 농로다리가 지금 무너졌죠. 요 여주보 위에요. 그 여주보 아래 맨 밑에 전북교가 또 무너졌죠. 많이도 무너졌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거는 총 5개. 근데 지금 알기로는 전체는 6개. 근데 이게 언제 무너졌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95년도서부터 백년빈도 홍수가 3번인가 4번 엄청나게 왔었거든요. 다리 위까지 넘어가지고 여주 전체에 홍수는 났지만 다리 무너진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4대강 사업한 이후에는 뭐예요? 다리 위까지가 아니라 다리 중간까지밖에 물이 안 올라갔는데 다리가 뚝뚝뚝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금당천 있죠? 거긴 제가 가지고 이 역행침수를 얘기했더니 장장 몇 번 공사했어요? 5번 공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멘트 처발랐기 때문에 겨우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또 무너집니다. 시멘트로만 발라놔서는 어차피 밑에서 그 세골 현상 때문에 또 무너질 그 텐데.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면 제가 봐도 이게 다리라는 부분들 역시도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이게 끝까지 지하 어느 정도까지 이게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하 공이라는 제가 게 이거 어려운 한 가지 있겠더라고요. 이건 좀 다른 건데 이제 궁금해졌어요. 뭐냐면 본류에 있는 다리들 있죠. 네. 여주 옛날 때 구다리랑 신다리 있잖아요. 네. 예전에 제 기억에
이항진 집행위원님 나오셔서 TV에 나오셔서 그 다리 밑에가 붕 떠 있다 지금. 그거 TV 한번 하셨잖아요. 네, 영동고속도로 폐교된 영동. 예,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 본류 자체도 그 지반이 그럼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건데. 맞죠. 낮아졌으면은 그 본류에 있는 다리들은 괜찮나요? 낙동강에 가서 네. 그 낙동강에 다리가 2개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철교 하나 무너졌어요. 그 거기 본류에 있는 다리들도 무너지는 건데. 근데 지금 금방 정확한 지적인데요. 예. 지금 뭐가 무서운 거냐 하면 갑자기 다리가 뚝 부러진다는 거예요. 큰일이네. 그때 사람이 크게 죽는다는 거예요. 크게 다친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 밑에 뭐가 지나가냐 하면 다리 위로 가스관, 그 다음에 전기관, 수도관이 지나가요. 이게 안전진단을 지금 했느냐? 안 한 거예요. 저희 여주 라디오가 점을 굉장히 잘 쳐요.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한 거 중에 거의 잘 맞거든요. 저희가 점이 족발이 있어요. 잘 맞아요. 그런데 축구경기까지 맞춰. 우리 다 맞춰 잘. 그런데 제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큰 다리들 위험하겠다. 다리 지날 때 한번 살펴보고 다녀야겠네요. 아니 큰 다리들 위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빨리 달려야겠어. 그 얘기는 그럼 홍수 지나면 누가 잠수부라도 투입해서 밑에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정확한 지적이세요. 저희가 낙동강 조사 요번에 또 하는데요. 잠수부 동원해서 잠수부 아저씨들 가서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보호 밑이 지난번에 21m 파였는데 다리 밑이 드러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정부가 우리가 이제 4대강에서 보호만 얘기했더니 보강공사는 엄청나게 해댔거든요. 막 생각해보세요. 수중으로 덤프트럭 1000대분을 시멘트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붓는데 강다리가 정말로 위험해요. 갑자기 무너지거든요. 성수대교 사태가 또 나겠군요. 정확하게 지금 이번 보세요. 사진 보시다시피 다리가 정확하게 중간에 떡 쪼개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리에서 우악 이거 할 때 어디를 주로 유용해야 이게 덜 위험한 거야? 근데 케이블카를 달아. 본류가 지금 위험하다는데 본류는 볼을 막아놔서 물의 흐름이 더 느려졌잖아요. 아니에요. 뭐냐면 강을 파면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예전엔 습지가 있죠. 휘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 직선이 빨라요? 곡선이 빨라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지금 볼을 막아놔서 거의 이렇게 여저강을 이렇게 보면은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호수처럼 그냥 거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언제냐면 평상시 때는 물을 가둬서 흐름을 멈춰놨죠. 근데 그 홍수가 나면 어때요? 다 볼을 들어요. 드는 순간 쏜살같이 내려가죠. 직선 도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그런 거죠. 예전에 그 옆에 여울이 있고 뭐 습지가 있고 그러면은 거기를 치고 다니면서 얘네들이 속도가 떨어져주고 또 기본적으로 거기서 물을 머금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전체적 유속이 느려진다는 얘기. 비가 지하수 발달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길은 막지 마라 그랬어. 가는 대로 강남리 앞에다 만들어놨잖아. 저수지 몇만 톤 저류지. 근데 몇만 톤 저장한다고. 요번에 또 이제 비극적인 얘기 이제 그 홍수에 대한 얘기 좀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그 유명한 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강이 옛날에는 강이 그냥 밑에 모래잖아요. 모래가 어때요? 모래에 물 부으면 어때요? 쭉 빠져 들어가죠. 그래서 지하수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볼을 막으면 이게 요번에 그 제첩이 다 썩어 죽었잖아요. 강 밑에 그 점토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강바닥에 코팅이 됩니다. 온이층이 발생하는. 네, 온이층이 있으면 가장 큰 지하수 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 옆에 있는 다른 넓은 땅들은 지하수가 고갈돼서 착살나고 강에는 썩은 물만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했어? 참나.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걸 보여주려고. 아니 근데 나 그 생각은 들어요. 이명박이가 진짜 운하를 해야만이 산다 하는 자기 신념이 정말 투철하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어요. 통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운하 절대 아니라 그러면서 운하를 할 정도면 자기 신념이 정말 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데서 빼먹으려고 그런 거야. 내가 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야 잡아가 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라서 그러니까, 제일 크게 한 건 하고 마지막 인생을 털려고 했던 것 같아.
아니 뭐냐 우리가 뭐 해먹을 뭐 알아야 해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잘 알아. 계산서 딱 나오지. 야 자식아. 아 요거 한 10조 먹겠는데? 이거 하고 지가 먹고 턴 거야.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하고 나서도 나쁜 놈 같으라고 하지. 자기 발언을 했어요. 다 그랬어.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이명박만 안 하네. 이명박이만 입 딱 닫고 나 죽었어 하고 그냥 쫙 엎드려 있는 거야 지금. 요번에 기록도 다 없애고. 분명히 스위스 계좌로 스위스 계좌에 잔뜩 들어가 있고 이거 지금 4대강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요즘에 시즌 나오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아프리카 쪽이 아닐까. 자 강으로 갑시다. 아마 이거 스위스 계좌는 김어준이 그 낙곰수 다시 하면서 그럼 우리가 은행을 할까? 비밀 계좌가 이명박 계좌 아마 털 거예요. 제가 예측합니다. 이거 전부입니다. 이거. 오늘은 쇠만 얘기 좀 드리겠고요. 요 얘기는 간단 얘기할게요. 지금 검찰이 특수 일부가 싹 조사하고 있어요. 싹 조사해도 그때 찬성했던 여주군 공무원들은 다 살아남잖아. 걔네들 4대강 때문에 다 승진했는데. 그럼 거기 찬성했던 박근혜도 대통령 됐는데요. 공무원이 그러니까 검찰 조사가 별로 희망을 못 주는 거야. 좀 소리. 그냥 우리가 주장했던 게 맞았다 하는 거에 대한 자기 위안일 뿐이지. 아니 난 돈이나 토해냈으면 좋겠어요. 난 돈이나. 택도 없는 소리를. 뭐 구속시키고 이런 거 필요도 없고 돈만 토해내게 하면 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 그런 게 아쉬워요. 검찰 조사해야 과연 누구를 구속시킬 사람이 없어. 왜? 결국은 올라가면은 뭐가지는 MB인데. 그렇지. 전직 대통령이라고 안 잡아놓거든. 아니 거기 그러니까 막 세게 털면 있잖아. 자기들만 안 죽는다고. 그러면 불가 아니 불기 전까지만 터는 거예요. 서로가 주고받는 거지 그 정도. 아니 그리고 이 검찰 조사로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비리나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통치행위, 정치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이 행위인데 그 행위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 행위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결국은 이명박이가 나오게 잡아놓을 원인은 너 운하인데 왜 운하 아니라 그래서 국민 상대로서 왜 사기치고 이거 했어는 사기죄밖에 없는 거야. 사기죄밖에. 오늘은 홍수 얘기만 해도 그래. 길어요. 그건 다음에. 자, 그럼 저희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막 얘기가 막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어떤 이 예전처럼 아니 그것도 내비둬야 보에 대한 미련을 버릴 때만이 강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지. 보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면은 결국 강이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비극적인 전망을 하면 이런 거예요. 금방 말씀해 보에 대한 집착 또는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순간 지금과 같은 비극적인 일은 계속 벌어지면서 그러게. 나중에 돈을 쏟아붓다 그래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 길이 하나 있고 지금이라도 연구조사해서 어떤 게 적절한지 좀 찾아봐야 돼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지난번에 소양천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소양천에 그 공원 만든다고 100억 투자한 거. 네. 작년에 단 2달, 석 달 만에 다 날라갔어요. 다 날렸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주 공무원 책임져야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했습니까?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가? 네. 국민의 세금 100억짜리는 그렇게 먹고 일반 사람들이 100억씩 손실 보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 많을 거예요. 근데 봐요. 그렇게 됐으면은 그거 예산 통과시켜주는 의회 의원들 이거 책임 물어야 되는 건데 100억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100억이 큰 돈이 아니야. 저번에 얘기 들었죠. 175억도 뭐 짜잘한데. 근데 진짜 이번에 보니까 소양천이 작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넘쳤었거든요. 네. 그 수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올해는 소양천 수위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질 않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포기했잖아요. 소양천 수위도 뭐와 관련됐냐면 한강 수위하고 같은 거야. 한강에 남한강이 머금이 올라오면 얘도 같이 수위가 올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강 수위가 가장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금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4대강 사업으로 파놨으니까 유속이 더 빨라지는 거죠. 빠지긴 빨리 빠지는 거지. 그러면 지금 만약에 보를 좀 헐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다 개방만 해놔버리면 밑으로다가 이제 그 물은 정상적으로다가 흐를 테니까 그러면은 그 밑에 바닥이 이제 뻘되고 막 이런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도 쌓이지는 않을 거고 물도 어느 정도 정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로 회복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를 막아가지고 쓴 용도가 있냐요. 자, 발전 안 하죠. 물 많이 내려올 때 발전 안 하죠. 그 다음에 물이 썩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수 비용이
되게 높아요. 제가 우리 집 수돗물 요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염소 냄새가 아니에요. 진장님 보시면 제가 요즘에 물질이 이상하게 섞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물이 썩으면 그거에 대한 정화 비용 많이 들어가고 알 수 없는 그 물질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위험해지는 거죠. 아니 어차피 지금 정화 비용은 여주 물을 쓰고 있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코카콜라도 그렇고 여기 여주 물을 쓰는 회사들도 정수 기능은 이미 강화했어요. 한 단계를 더 늘렸어요. 물이 예전보다 지금 많이 더러워져서. 지금 보면은 그 최근에 뭐 그 저 전두환 그 닮은 저기 박용식 탤런트 원로 탤런트도 돌아가신 게 물 때문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물이 옮기는 질병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과 관련된 그 질병들이 치명적인 그 질병들이. 근데 그러한 비용을 생각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거를 보를 그렇다고 그거를 밑에 걸 없애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존재감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 어쩔 수 없이 보에 대해서 집착을 버려야 된다고. 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하이닉스가 여주부 바로 밑에 물을 빼가거든요. 하이닉스에서는 구정물이 들어와서 반도체 생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제가 들어갔었어요. 딱 들어가면 입구에 뭐냐면 국정원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먼저,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먼저 다 해서 신원 조회하고, 그리고 하이닉스 내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하이닉스 내부 들어가서 전체 시설 다 봤습니다. 그 맨 앞에가 국가 주요 시설이라는 거예요. 국정원이 앞에 서서 그걸 감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공장이 설 뻔했다니까요. 흙탕물이 지나가서. 그러면 국가 주요 이번 수해로? 아니, 이번 시절은 지난번 4대강 공사 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예보도 안 준 거예요. 갑자기 터진 사건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먹고 사는 게 뭐예요? 반도체 팔아서 먹고 살잖아요? 그 시설을 공격한 게 누구예요? 4대강 사업이. 근데 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측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보니까 이걸 공개 안 하고 있는 거고, 얘기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손해액에 대해서 4대강 추진 측은 자기들이 물어냈어야죠. 그때 무슨 경황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근데 국가 주요 시설을 그렇게 공격을 했으면 그거야말로 내란죄로다가 처벌을 해야 될 내란죄죠. 어쨌든 4대강은 주요 시설하게 생각하면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랬어. 해결책도 사실 참 쉽게 보여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4대강은 뭐 홍소영님 물을 늘리느니 뭐 해서 보호가 아니라 운하 목적으로 했었던 거다 하는 게 밝혀진 이상 운하는 필요 없다 그러면 보호를 만들었던 목적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다만 이거를 갖다가 다시 뭐 폭파시키고 뭐야 그러면 2차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보호를 만들었던 거는 잘못됐던 거였다 하고 어차피 박근혜는 부담이 좀 덜하니까 그냥 그러면 이 보호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다만 그냥 그 옆에는 그냥 공원 만들어 놓은 게 그냥 얻어진 거다 생각을 하고 보를 개방해 버리는 게 사실은 제일 가장 쉬운 해결책이 아닌가. 여기서 여주 지금 수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요번에 어디 비 왔습니까? 광주. 그 다음에 이천, 여주, 양평도 집중호 시간당 강우량이 높았거든요. 비 많이 오는 데죠. 다. 무슨 계산이 되냐 하면 똑같은 비가 내렸는데 자, 시간당 100mm가 내고 200mm가 됐는데 어디? 여주만. 준설을 한 여주만 260억이 났고 딴 지역은 오히려 그게 뭐 3분의 1이다. 이런 그렇지. 계산이 나오는 순간 이 책임에서 못 벗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곧 민주당 의원들도 내려올 거고 그리고 이거는 국감에서 면밀히 조사해야 될. 참고적으로 말씀. 나는 근데 국감 이거 보고서 MB가 문제가 아니라 여주군에서 책임지는 그 행정이 나왔으면 좋겠어. 한마디 제가 이천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한 100억대 규모밖에 살짝 100억을 상회하는 규모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은 이천은. 그럼 비교가 되네요. 네. 여기는 260억이었죠. 이제 어저께까지 집계했을 때가 이제 우리가 여주가 220억 거기서 100억이 조금 넘는 수준 이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여주는 계속 지금 그 피해 상황이 늘어나는 거고 이천은 뭐 그렇게 거의 더 이상 이제 뭐 그렇게 피해 상황이 급격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금액이 하루 사이에 뭐 20억 30억씩 늘어나는 그런 규모는 아니에요.
이제 뭐 슬슬 마무리 들어가시죠. 네. 뭐. 네. 예. 네, 결론에 앞서서 제가 개인적인 부분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가동보를 가동을 시켜서 밑에를 뭐 다 계속 항시적으로 개방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으로 되면 어쨌든 그것도 보호의 기본적인 지금 주축되는 그 땅에 심어져 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파괴 당하는 관계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나요? 여주는요. 단반에 올려놨고 낙동강 쪽에서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부분들 속에서는 진짜 뭐 아예 보호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가동보 형식으로 해서 항시적인 개방을 하든지 뭐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개방이에요. 개방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해결책이 저는 복원이죠. 옛날처럼 보도 폭파시키고 옛날 강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상처가 났기 때문에 옛날로는 못 가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떨 때 이게 결국 되느냐 하면 4대강 때문에 끊임없이 돈 들어가고 그렇지. 국민들이 이게 뭐지 보를 놔두면 계속 관리 비용 들 거 아니야. 이 얘기에서 얘기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변화가 있지 지금 변화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했잖아. 장군이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인가벼 하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해. 이게 아니다 싶으면 버릴 줄도 알아야 돼. 보를 철거한다는 거는 네? 지금 당장 얘기하면서는 현실성이 그러니까 없는 주장이 아까 얘기했던 것 상시 개방을 하고 네. 점진적으로 이 부분을 좀 해나가는 방향이. 자, 여주라디오에서 또 하나 또 점을 쳤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 그러면 오늘 얘기를 좀 막 하도 저희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해서 수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4대강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제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정리하는 발언으로 이렇게 예.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한번 해주시죠. 뭐. 네. 여주에서는 7월 21일, 22일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그 여주의 수해를 직접 조사해 봤더니 4대강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났다라는 거고요. 더 면밀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50% 이상이 수해로 인한 피해액의 50% 이상이 실제는 4대강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재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회가 나서서 정밀 조사를 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여기서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나서서 이거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으면 여주 국민들은 더 큰 피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 마디씩 하시고 마무리 들어가시죠 뭐. 할 말 없어요. 할 말 다 하셨나요? 네. 그럼 아니다 싶으면 접자. 아니 포기가 빠른 것도 지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실 말씀 박사님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 피해를 우리가 4대강 관련돼서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여주 국민들이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주가 뭐냐면 이 시설들이 망가지고 불편을 앞으로 꽤 감수해야겠죠. 근데 이게 얼마 있으면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된대요. 갖고 보상이 나온다는데 웃기는 수준이더라고요. 집이 다 전파가 되면 900만 원. 야, 요즘에 아파트가 여기 학동의 아파트가 평당 700만 원 꼴이죠. 그런데 반파가 되면 450만 원, 침수가 되면 100만 원이요? 그리고 우리가 농작물 피해 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팔 수 있을 정도까지 다 자란 농작물이 피해가 왔는데도 그 농작물에 대해서 다 큰 비용을 만약에 이게 시장에 나서 이게 1,000만 원이다 팔 수 있다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종잣값 한 30만 원 정도 상추를 예를 든다면 그 정도를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특별 재난구역이라는 어떤 이런 법이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느냐? 저는 미국에 불 나고 수해 나고 이랬을 때 과연 그런 나라들도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했던 게 법이 보상을 하는지 참 대한민국 국민들 참 이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저는 이런 법들 저는 다시 진짜로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건 저는 우리나라 법이 좀 하루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돈들 꽤 있습니다. 땅 흔히 말해서 도로 팔 때는 100억
200억 뭐 이거 돈도 아니다 그러고 이런 데는 뭐냐면은 뭐 도덕적 해이 그래가지고 뭐 쥐꼬리 많은 보상액 주는데 진짜로 돈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 열받네 또. 국적을 받고 미국으로 해갖고 저기 한미 FTA에서 투자자 소송을 해. 농업인 투자자 소송을 해. 거기 아시아나 항공이었던가요? 거기가 중국 분들 돌아가신 분들 뭐냐면 소송에 이걸 뭐 몇십억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죽어봐야 1억 주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아니 항공사고는 안 그래. 네? 항공사고는 또 마지막 인사가. 아니 어쨌든 한국 사람 진짜 값이 똥값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4대강을 찬성하신 이제 여주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좀 정말 자세히 세밀하게 잘 들어주세요. 지금 하는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4대강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이건 선물입니다. 4대강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물이고 바둑에서 얘기하는 꽃놀이패예요. 항상 정치적으로 자기가 힘이 들 때마다 4대강이 보약이라서 하나씩 꺼내들고 처벌을 들어갑니다. 정권 이제 향후 5년 기간이 남았지만 5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님한테는 이게 그 카드예요. 그래서 찬성하신 분들 중에 아마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셨거나 어떤 이제 좀 약간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모든 것들을 갖다 좀 마음을 돌리시는 게 아마 빠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5년 내내 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는 그거를 갖다가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4대강 때문에 여주가 발전했다고 이렇게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본인들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5년 내내 이제 친이계를 하셨잖아요. 이제 4대강 찬성하면서 친박계로 빨리 돌아서시고 4대강 나쁘다고 말씀하셔야지 살아남습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라 제가 예언을 잘하고 이거 잘 맞추는데 이거 진짜로 진실로 향후 해마다 4대강 꺼내서 사람들 여러 명 보낼 겁니다. 그 중에 포함되지 않도록 이제 정말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 여주 라디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화 하나 소통하게. 고생하셨습니다.